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24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은 오픈AI가 AI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바꾸고 이유를 밝혔으며 엔비디아가 중국산 AI 기술을 넘어설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데이비드 섹스가 합의 법률 AI 테넷을 제시하며 오픈 모델 규제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I 규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픈AI 대외협력팀은 캘리포니아가 최첨단 AI 안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꾼 것으로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태도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는 AI 정신화 투자를 김도영 대표가 맡아 책임지는 투톱 체제를 도입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AI 전략에서 벗어나 카카오톡 기반의 에이전틱 AI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에 따라 정신화 투자는 김도영 대표가 직접 관리하게 되고, 이는 카카오가 AI 분야에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인상이 AI 기업들의 투자 계산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차세대 하이퍼클로바엑스 및 AI 에이전트 개발에 협력하며 AI 데이터 센터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AI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AI와 광고, 커머스를 결합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가격이 15% 이상 오르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메모리 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특히 D램 가격이 최대 22%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해 가격 변동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500조 원 규모의 메모리 호황기 이후 새로운 정책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IP는 이에 따라 공급망 상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대반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산 AI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오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인 투자와 인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AI 기업들이 강력한 오픈소스 모델을 발표하며 글로벌 개발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이 폐쇄형 AI 모델을 통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독점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코딩 전문 AI 스타트업인 풀사이드와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연구 인력 100여 명을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라이선스 비용 60억 달러와 지분 투자 10억 달러를 합쳐 총 70억 달러에 달하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는 엔비디아가 중국 AI 기업들의 추격을 막고 빅테크 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풀사이드의 모델 팩토리는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 학습, 강화 학습, 평가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제조 공장 시스템으로, 풀사이드는 70여 명의 연구진을 통해 기존 거대 모델에 육박하는 성능의 코딩 모델, 라구나를 개발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시스템과 인력을 통해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오픈 AI 연대를 형성하고 중국과 빅테크 기업들의 폐쇄적 접근을 견제하는 전략으로 AI 분야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최대 15% 인상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공급 부족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라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높아지면서 엔비디아의 가격 조정이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7,000선 재탈환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6,900선으로 밀린 지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대감과 국내 대형주의 주주 환원 확대가 지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장기금리 급등과 잭슨홀 심포지엄을 둘러싼 경계감, 유가 상승 부담이 상단을 제한하며 지수는 팽팽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코스피는 전주 마지막 거래일인 14일 6,977.94에서 64.99포인트 내린 6,912.95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62.71포인트 급락한 801.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요국 장기금리 급등으로 할인율 부담이 커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4.92% 오른 58.03을 기록했습니다. 18에서 21일 기관과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각각 2조 3,755억 원, 1조 8,51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1조 9,41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21일 뉴욕 증시는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저가 매수세와 견조한 서비스업 지표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지수 하단을 지지할 요인은 주주 환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고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상을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1일 이사회에서 90에서 110조 원 규모의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3분기 정규 배당을 포함한 약 30조 원 현금 배당의 구체적 내용을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28만 1,500원에서 27만 원으로 밀렸습니다. 즉각적인 집행을 기대했던 시장과 온도차가 드러난 대목으로 이번 주 개장 초 되돌림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장내 매수 결정 이후 기타 법인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며 21일 SK하이닉스의 기타 법인 순매수는 약 9,800억 원으로 전체 기타 법인 순매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는 AI 반도체 슈퍼위크로 불릴 만큼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23일 개막한 핫칩스 2026에서 엔비디아의 루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세대 고대역 폭매물이 공정이 공개되고 26일에는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27일 엔비디아 실적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어 28에서 29일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6,400에서 7,500을 제시했습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관건은 실적 상회 여부뿐 아니라 높은 총이익률 유지 여부라며 신제품 초기에는 수율 안정화 이전 원가 부담으로 마진이 희석될 수 있어 총이익률은 성장의 양이 아닌지를 가집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만 부담을 주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섹스가 경고했습니다. 섹스는 전직 백악관 AI 가상자산 차르이자 현재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합의 법률 AI가 발표한 신모델 테넷을 소개하며 이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테넷은 오픈소스 모델 키미 K3를 기반으로 법률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프런티어 같은 폐쇄형 모델 대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 벤치마크 성적을 보였습니다. 섹스는 이 모델이 미국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특화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오픈 모델을 규제하는 정책이 중국 연구소들이 다음 키미 모델을 발표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합의 같은 스타트업들을 오히려 옥죄어 저렴하고 고성능의 도구를 만드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의는 테넷을 통해 법률 문서, 검토나 계약서 분석 등 특정 업무에 특화된 모델이 범용 프런티어 모델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앞설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키미 K3는 2조 8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오픈웨이트 모델로 이전의 벤치마크 순위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를 앞섰었습니다. 섹스는 이 같은 성과를 보고 불효스럽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픈소스 모델의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주주 환원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으나 대규모 주주 환원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21일 장 마감 후 90조에서 1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2026년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분을 급격히 반납하며 27만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루빈을 기반으로 한 선주문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넓혔습니다. 제프 GF 증권연구원은 8월 20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며 목표 가격 $345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확대 전략을 반영한 것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인해 비용 압박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AI 투자 열풍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업체의 몸값이 높아졌지만 치솟은 메모리 가격이 다시 기업들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밀어올리며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탑재한 상당수의 서버 가격이 15% 넘게 인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상된 가격은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되며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과 현재 주력인 그레이스 블랙을 탑재 시스템도 대상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의 배경에는 메모리 풍기 현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제 성능을 내려면 고성능 메모리인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생성 AI 모델이 커지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늘수록 그래픽 처리 장치의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메모리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디램 생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3개 업체가 담당합니다. 세 회사 모두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AI 데이터 센터 투자로 HBM과 서버용 디램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서버용 디램 계약 가격은 올해 2분기 전분기 대비 53에서 58% 오른 데 이어 3분기에도 13에서 18% 추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에 빅테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면서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메모리 물량도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퀄컴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이런 시장 상황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에서 제품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엔비디아조차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는 건 메모리 업체의 협상력이 강해진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여기에도 HBM 등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와 별개로 메모리 업체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급 구조는 HBM 양대 강자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I용 고성능 메모리는 기술 난도가 높고 고객사 품질 검증과 생산 능력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질수록 두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반면 AI 생태계의 한쪽에선 비용 부담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일부 서버 업체는 고객사의 엔비디아의 주요 AI 서버 시스템 가격이 약 17% 오를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경우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이 추가로 최소 50억 달러 늘어날 수 있습니다. AI 투자 열풍이 불러온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다시 AI 서버 구축 비용을 증가시키는 창날의 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대형 고객사에게 내년 초 출하분부터 가격 인상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력 제품인 베라 루빈과 그레이스 블랙을 또 인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의 풍기 현상 때문입니다. 디램은 AI 소프트웨어 구동의 필수적인 가속기 프로세서와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AI 열풍으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서버 가격 상승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챗GPT가 가격, 검색, 딥리서치 분야에서 클로드를 앞서고 있지만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두 AI 챗봇은 무료와 유료 버전을 모두 제공하며 무료 버전에서는 기능과 사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챗GPT는 무료 버전에서도 딥리서치에 접근할 수 있고 이미지 생성 같은 기능도 지원합니다. 반면 클로드는 프로 요금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능인 디자인, 프로토타입, 슬라이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챗GPT는 복잡한 추론 모델을 플러스 요금제 이상에서만 제공하고 클로드는 딥리서치를 프로 구독자 이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자주 한다면 둘 다 월 $100부터 시작하는 최상위 요금제인 챗GPT 프로와 클로드 맥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PC 매거진은 이 항목에서 챗GPT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두 챗봇의 플랫폼 지원 범위는 비슷하며 웹은 물론 데스크톱,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딩 전용 앱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는 각각의 데스크톱 앱안에서 접근 가능하고 공식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서드파티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은 기능은 공식 앱과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 라인업에서는 두 회사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챗GPT는 GPT-5.6 시리즈 하나의 루나, 테라, 솔 세 가지 변형을 두고 있으며 루나는 가볍고 빠르며 테라는 균형형, 솔은 가장 뛰어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클로드는 페이블, 하이쿠, 오프스, 소넷 등 4가지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엔트로픽은 플래그십 모델인 페이블이 가장 어려운 과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챗GPT가 특정 대화를 핀이나 지문으로 잠길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출시 일정도 명시되지 않았지만 안드로이드용 챗GPT 앱의 최신 버전에서 발견된 숨겨진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잠긴 채팅과 채팅 보호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으며 사용자가 특정 대화를 선택해 잠금 처리하면 그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목록에서 숨겨지고 핀이나 지문 인증을 통해 다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기기 자체의 잠금 기능과 별개로 앱 내부에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대화가 끝나면 계정에서 사라지는 임시 채팅 기능이 있었지만 이는 대화를 다시 찾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잠긴 채팅은 대화 내용이 계정에 저장되지만 인증 없이는 목록에 나타나지 않아 보안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기기라면 매번 핀을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거나 잠시 빌려주는 상황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업무 자료나 개인적인 대화를 숨기고 싶은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이 기능이 챗GPT의 메모리 및 개인화 기능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고성능 DRAM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은 AI 서버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AI의 챗GPT 모먼트와 같은 기술적 돌파구를 막기까지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봇 하드웨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낯선 환경에서도 AI가 스스로 판단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은 아직 미흡합니다. 이는 AI가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지만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 능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고객사의 인상 계획을 통보했으며 내년 초 출하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신 베라 시리즈 칩을 사용한 서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AMD가 향후 3년 내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학습용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AMD는 추론 및 에이전틱 AI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일러 애널리스트는 AMD의 칩넷 설계와 ROCm 소프트웨어 개선이 추론 작업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론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AI 학습 시장의 약 2배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AMD는 메모리 최적화 기업 MEXT를 인수해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였고 탈라스와 세레브라스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틱 AI 시장에서는 GPU 대비 CPU 비율이 1대1로 줄어들 수 있으며 AMD는 서버용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 시장이 2,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4일러는 두 시장이 동시에 커지면서 AMD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학습과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통합형 AI 인프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AMD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전략이 경쟁 구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 제품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메모리 시장의 영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가 최근 관련 소식을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도 AI 칩 가격을 15% 인상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칩의 가격을 15% 상승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애플과 퀄컴이 이미 AI 칩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이어진 조치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칩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칩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칩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격 변동은 기술 발전과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일자리와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공개 지지했습니다. 미국인 71%는 지역 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기술업계 회동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가 일자리와 세금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시장이나 주지사라면 AI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데이터 센터가 석유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반대를 실수라고 말하며 AI 경쟁에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미국 내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의 물리적 기반으로 규정하고 대형 기술 기업과 AI 기업이 전력 생산과 송전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에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오라클, xAI 등이 서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 학습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리하는 대규모 서버 시설로 전력 사용량이 크고 냉각 과정에서 물 사용이 동반될 수 있어 입지 지역에서는 전력망 증설 비용과 생활환경 변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2025년 7월 23일 연방 차원의 데이터 센터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문제는 지역 여론입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1%가 거주 지역 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이유는 물과 전력 사용, 오염, 생활환경 변화, 전기요금 상승 우려 등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여부는 오하이오, 네바다, 텍사스, 위스콘신 등 주요 주의 상원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K제조 기업들이 피지컬 AI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을 현실 산업에 접목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3대 AI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된 전략으로 제조업과 물류, 방산,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지후 본격화된 것으로 기존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AI 활용을 넘어 실제 물리적인 현장에서 AI를 적용하는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제조 현장과 로봇을 결합해 생산 과정을 혁신하고 현대차그룹은 로봇 R&D부터 양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LG는 로봇 학습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AI 기반의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화는 방산과 무인체계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하고 HD현대는 조선소 중심으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로봇 개발을 넘어 AI 기반의 제조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통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